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 면접 실시 유무, 그리고 수능 최저 활용 유무 등에 따라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릅니다.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 수능 중심 전형이 정량적 평가라면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른바 정성적 평가입니다. 학생부에 담긴 학생 개인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접근하는 전형이죠. 요즘 들어 대입 공정성 제고로 학생부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대입에 반영되는 평가 요소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활동, 특히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학생부 교과활동 기록 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와 입학사정관이 높이 평가하는 세특의 특징 그리고 평가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비교과 영역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이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학생부이며 여러 영역에 비해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학생부 내에 기록된 창의체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교과 영역의 확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대입제도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어 비교과 영역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4년 이후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작성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응하려고 애썼고 이때부터 점점 학생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영역을 기반으로 한 학생부 분량 경쟁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들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22학년도 대입부터 2024학년도 대입까지 비교과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활동, 수상 경력 등의 글자 입력수 제한을 한다거나 각종 기재금지 사항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방과 후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율동아리 활동이 대입전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상경력도 대입전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서활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과 영역 대부분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기준인 학교생활 충실도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즉,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의 참여, 태도, 성취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되고 그것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핵심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입 공정성 제고에 따른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로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영역이 서류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입학사정관들이 교과 영역을 서류평가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 더 중요한 것은 학생부이고 학생부의 세부 항목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사정관 경력이나 근무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종의 평가 기준이 시기에 따라 학생부 세부 항목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 학종에서는 비교과 영역이 강조되었지만 최근 수업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과 영역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학생부 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외에도 학생의 수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만 학생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에서 수업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화면 상단 도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업 활동에 대한 정량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 기록이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등의 기록입니다. 둘째, 학생이 이수한 성취 수준과 수업 활동에서 관찰된 역량 등의 정성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성적 기록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의미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정량 지표로 나타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1950년대 무시험 제도에서도 활용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내신이라는 명칭으로 꾸준히 대입 제도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로 교과 이수단위, 석차 등급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하위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서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세특이 학종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학생 개인별 개별화된 기재 방향의 중요성, 그리고 수업 및 학습 과정을 통한 역량 확인의 중요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배경적 관점이 작용합니다. 각 대학에서도 전형 자료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 수업 과정과 성취 결과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정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성적 추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정성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된 내용을 통해 수업 환경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학생의 학습활동 노력과 우수성을 평가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대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요하게 반영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부분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량 평가인 내신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정성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는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창의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에 기록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는 어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발행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교사는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주목했고 입학사정관은 전공 적합성을 가장 많이 주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중복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순위의 차이가 일부 있을 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위로는 교사, 입학사정관 모두 발전 가능성, 인성, 창의력 순으로 평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특에 담긴 내용 중 어떤 유형의 기재 또는 기술 방식이 지원자 간의 변별 확인에 도움이 되는지 입학사정관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한 설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3점대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술 유형은 도표 세 번째 항목인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의 관심사와 흥미 영역을 파악하고 특정 과목에서도 교과 영역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 영역을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개별화된 내용 기재는 지원자 간 평가 변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도표 두 번째 항목인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의 기술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경우 평가의 차별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나 수업 과정 중 학생의 성실성 등 태도에 대한 기술, 수업 내 조별 활동 중 드러나는 협력과 리더십에 관한 기술도 학생 간 평가의 변별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시된 항목 중에는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와 성취도에 대한 기술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가 학생부에서 제시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수업 내용의 제시와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학사정관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항목 중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재 방식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의 대학 위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소속 입학사정관은 3.70점, 이에 비해 수도권 소속 입학사정관은 3.94점으로 지원자 간의 변별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기재 사례를 통해 입학사정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특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